네, 안녕하세요. 투자정석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저마다 계획들 또 나름대로 의미 있게 보내시려고 계획 알차게 세우셨을 텐데요. 지금 이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도 차분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인데요. 오늘 그래서 MTNW 최고의 위원 두 분 모시고 알찬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도 일부에 이어서 이어집니다. 세 가지 참여 방법 있는데요. 전화는 02786-1022, 1023번 두 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정석 2부 함께 하실 두 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권혜영, 최창림 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일인데도 또 일찍부터 시간 내주셔서 두 분 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제는 무려 11개월 만에 2,800선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3,000선 또 나아가서는 5,000선 돌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실지 바로 여쭤볼게요. 권혜영 위원님, 연말에 진짜 3,000피 가능할까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3,000피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우리 증시 초반에 있었던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모든 세계 증시가 이미 적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 정부 기대감 속에 투자 자금이 쏙쏙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여겨볼 것은 외국인 자금이 계속 다시 들어오고 있다. 네, 이런 걸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하죠.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면 추경하죠.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증시로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상승 동력은 유동성이 유입되면 주가가 가죠. 우리 2020년 기억하시죠? 그 정도 유동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새 정부의 어떤 정책 기대감과 함께 추경의 유동성으로 증시는 힘차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트럼프 관세 이슈는 조금 적응이 된 것 같다고 하셨고요. 유동성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창림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허니문 랠리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번 주 굉장히 좀 신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분출이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그동안 없었던 1조 원 넘게 어제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연이틀 큰 금액이 지금 의미 있는 금액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금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시즌이죠. 지금 2.5%인데 지금 예상치는 1.75%까지 연말에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그동안 공격적으로 못 들어왔던 부분이 정치적인 좀 불확실성 때문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 부분이 해소되고 나서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3월, 4월에는 사실 국내 채권이 지금 외국인 보유 금액이 가장 역대 최대 금액을 지금 찍었습니다. 20조 원 넘게 매수를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그 산업군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미래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채권 쪽으로 좀 쏠렸던 금액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좀 들어오면서 하반기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2,900선 정도 가면 약간 저항을 한번 좀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죠. 그 전에 2,200선까지 내려갔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내려갔다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맞다. 근데 다만 하반기에는 유동성도 풍부해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예, 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6월달 시장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외국인이 이틀 새 2조를 매수했습니다. 조금은 많이 오른 만큼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6월달 잘 포착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두 분의 시장 전망부터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섹터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정책주 따라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평가주를 봐야 되나, 또 지수가 오른다고 하면 대장주격인 반도체를 봐야 되는 건지 섹터 선정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권혜영 위원님, 지금 선점해야 될 업종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선점이라기보다는 제가 네. 오늘 소개해드릴 업종은 뒤쫓아가야 되는 업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재명 대통령 그 정책 기억하시죠? 대선 전에 AI 100조, 100조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업종은 AI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그 정책주에 대한 관심은 이제 정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뭐 이미 고점이다 뭐 이럴 때 아니고요. 지금 한참 더 투자하고 더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AI 그 데이터 센터 등의 100조 투자 가시화 이제 점차 뉴스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AI 인프라 구축 핵심 GPU 5만 장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었습니까?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공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AI 섹터 아직 안 오른 AI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폭등이 나온 AI도요, 아직 더 상승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 이제 새 정부 정책주에 모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AI 섹터를 강조하셨네요. 그 안에서도 덜 오른 AI 관련주 방송 말미에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최창림 위원님의 섹터 한번 들어볼까요? 위원님은 어떤 섹터를 가장 중요하게 보실까요? 저도 방금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네. 앞으로 AI는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군이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AI가 발전하는데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만도 지금 한 800곳이 넘게 필요해요. 2030년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지어질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 먹는 하마라고 하죠. 그만큼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전에는 아리백이다, 탈원전이다 해서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원전이 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양을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 풍력, 수력 이런 간헐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전력 양으로는 택도 없어요. 원자력밖에 안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M7 기업들이라든가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원자력에 지금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엔비디아, 알고 계시는 대기업들은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자력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테마가 앞으로 조금 당분간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주가 움직이고 있어요. 정책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전 대선 때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인맥주가 움직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책주가 움직이는데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정책주는 어느 정도 움직입니다. 다만 올해까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안에는 정책주는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원자력이라든가 AI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이죠. 두산은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수출해본 유일한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체코 원전이라든가 아니면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영국이라든가 유럽 쪽에서도 그리고 미국 이쪽에서도 어떤 입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주도권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원전 테마가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현대건설도 지금 원자력 테마로 움직이고 있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산이 유일하게 원전을 수출해본 기업인데 당시에 이제 바라카 원전이죠.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을 할 때 당시에 건설사로 같이 참여했던 기업이 현대건설과 그다음에 삼성물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종목 또한 원자력 테마로 묶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피팅 밸브라든가 뭐 이음새 이런 부분들도 지금 원자력 테마로 지금 모멘텀이 엮이면서 지금 이 섹터군이 확장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자력 테마에서 아직 시작하지 않은 그 원전 기자재 쪽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꿈틀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죠. 예,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밸류에이션보다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은 일단은 주가가 지수가 올라가면서 대형주 장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중소형주 쪽으로도 움직일 가망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에도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시장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월 달에 그런 종목으로 좀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저도 오늘 그 관련 종목으로 방송 말미에 종목 하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원전 섹터 내 유망주도 방송 말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듣는 사이에 종목 상담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연결해 볼게요. 전화 상담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일찍부터 연락 잘 주셨어요.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우리 금융지주요. 오, 우리금융지주, 지주사 굉장히 좋은데요. 매수가랑 비중 궁금하네요. 매수가는 14,000원에 네. 비중은 100%입니다. 비중도 100%. 와, 지금 연일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일단 수익권 축하드려요, 시청자님. 네, 네, 언제쯤 수익을 챙겨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권혜영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위원님 도와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네, 금융지주. 고맙습니다. 네. 저가에 너무 잘 매수하셨네요. 제가 금융주 지금 좋죠. 상법 개정 이슈도 있고, 지금 뭐 밸류업도 뭐 계속 진행 중이고요. 자사주 소각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주 회사 중에 아주 뭐 탑 티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차트 보시면 이게 상승형 음봉이 나왔어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전일 종가를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긴 했는데, 이 이재명 정부 시대에 이제 그 은행에 대한 어떤 압박 그런 정책이 있다는 거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횡계세 말입니까? 예, 예. 저소득층의 대출 금리 인하 뭐 이런 그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그런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 금리 뭐 이런 거 조정하는 그런 정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올라가다가 그 뉴스로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일단은 목표를 PBR 0.7까지 목표 주가를 잡으시고요. 지금 PBR 0.4거든요. 44 정도 돼요. 근데 저는 금융주가 PBR 1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는 0.7 정도 두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왔을 때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린다면 5일선 그 뉴스 따라서, 근데 이제 그 뉴스가 완전 배드 뉴스였으면은 여기 종가를 해치고 아랫꼬리 없이 음봉을 이렇게 달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배드 뉴스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5일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아래에서 보시면 이 핑크 라인이 5일선인데 5일선 깨지 않고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계속 상승 중이기 때문에 5일선 타고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5일선 이탈한다 그러면 한 30% 정도 수익 챙기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만약에 한 11선 아래 21선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때 한 번 더 비중 추가하셔서 PBR 0.7까지 끌고 가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PBR이 0.7이면 예.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이 0.4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한 40%? 아니다. 40%요. 아니, 50%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겠네요. 네, 현재 주가보다 50% 정도 상승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100% 비중이신데 굉장히 많은 수익권이시네요. 더 큰 수익 얻으시길 바랄게요.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도 전화로 온 상담인데요. 삼성중공업이고요. 매수가는 17,000원, 비중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주가를 보니까 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비중도 크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실 것 같네요. 최창림 위원님, 네,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지금 매수가가 17,000원이시면 네. 최근에 산 거죠. 예, 지금 뭐 일주일 안쪽으로 사신 것 같은데 지금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약간 뭐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지금 뭐 통화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지금 좀 매수가가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조선 사이클은 그동안 한 2년, 3년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 피로도가 좀 쌓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다른 조선 섹터군들에 있는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 탄력이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선업계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1위는 조선업계 뭐 중국이죠. 중국이고 2위가 우리나라인데 사실 조선 쪽에서는 미국이 손 내밀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전에 뭐 중국이 치고 오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1등이었죠. 근데 원체 중국에서 이제 저가 선박으로 밀어내기가 나오면서 지금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LNG 선박이라든가 아니면 뭐 원유, 운송선이라든가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군함 같은 유지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자국 내에서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 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400개가 넘는 조선소가 있었는데 지금 뭐 50개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50개 남은 것마저도 지금 뭐 하나 쪽에서 공격적으로 좀 인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조선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와 협력 관계가 두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은 다행이에요. 삼성중공업도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가고 있고 고점도 지금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섹터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식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책주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동안 힘을 많이 못 냈었는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도 지금 올라오면서 수급이 약간 좀 분산되면서 조선업계에 대한 어떤 좀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수가가 조금 마음 편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뭐 13,000원, 4,000원대에만 매수를 하셨어도 좀 더 끌고 가보는 전략을 말씀드렸을 텐데 지금 매수가가 좀 높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거는 일단 매수가 부근 오시면 이왕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싸게 사야 되니까 싸게 지금 바닥권에 서 있는 밸류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편입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본전 부근에서 좀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자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로 들어온 상담 바로 이어갈게요. 종목은 YC캠이고요. 매수가는 27,213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주가를 보니까 2월 달에는 수익권에 좀 계셨다가 한동안 손실이셨는데 그래도 어제 급등을 하면서 손실을 크게 줄인 모습입니다. 시청자님이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권혜영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매수가 갈 수 있고요. 네, YC캠은 유리기판 3대 소재를 올해 하반기에 양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감이 큰 종목이거든요. 네, 시청자님이 이제 이게 또 위아래 등락이 좀 있었던 종목이고 또 유리기판이 최근에는 그렇게 핫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약간 불안감을 가지실 수 있으실 텐데 이거 올랐던 이유가 삼성전기가 애플의 유리기판 납품한다라는 뉴스로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거 작은 뉴스 아니죠. 굉장히 빅 뉴스인데 YC캠만 볼 게 아니라 시청자님 삼성전기 보세요. 삼성전기 보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 주가가 꺼지지 않는 이상은 이 YC캠도 계속 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매매하실 때 제가 삼성전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삼성전기 차트거든요. 보시면 완전 바닥에서 이렇게 딱 올라오고 있죠. 그것도 21선 쌍바닥 조금 있으면 61선 쌍바닥이 만들어져요. 61선 쌍바닥 되는 종목은 크게 가는 그런 차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따라서 YC캠도 간다. 그러면 삼성전기 지금 직전 고점이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YC캠만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15만 원 될 때까지 YC캠도 계속 홀딩을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YC캠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시면 되는데 이제 다만 여기 3만 원 부근에 좀 매물들이 있죠. 여기서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단기로 좀 가져가겠다. 그러면 3만 원에서 좀 비중을 좀 덜고 홀딩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 나는 좀 잘 가져가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3만 5천 원까지도 충분히 다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수익 보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매수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넘어서 3만 5천 원까지도 바라보셨으니까요. 좀 기다리셨다가 더 큰 수익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원익홀딩스고요. 매수가는 3,6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종가 확인해 보니까 5,900원대이네요. 시청자님 지금 수익을 좀 크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고민 언제 익절할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네요. 최창림님,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쯤 수익을 챙길까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지금 어제 종가가 5,900원이었는데 지금 큰 폭으로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 사실 수익 중인 종목은 파시면 안 되죠. 계속 끌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사실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수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는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믿을 건 사실 실적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실적이라든가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사업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로봇 팔이죠. 로봇 손, 알레그로 핸드가 이제 유럽연합 통합 규격 인증 마크인 CE 인증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로봇 테마로도 지금 엮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약간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이 나왔는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원익도 지금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죠.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전전날이죠. 상한가를 갔었고 그 이후에 어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에요. 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매수가가 너무 괜찮은 매수가로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뭐 5천 원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비중도 딱 20%면 적당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좀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횡보 구간이 있었는데 이 구간도 지금 돌파하면서 또 장대 양봉이 한번 또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다. 자, 목표가는 여기에서 사실 저는 여기에서 더 많이 갈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10,000원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사실 우리가 AI 같은 경우나 아니면 로봇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10년 봐야 되는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유럽 연합의 CE 인증도 받은 상태고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슈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뭐 대장주 같은 경우는 로봇주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그 종목도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지금 재반등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 조만간에 로봇 테마가 다시 한번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5,000원을 깨지 않으면 일단 7,000원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7,000원 넘어가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5,000원 지지 여부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위원님은 10,000원까지도 전망을 하셨습니다. 시청자님 축하드리겠고요. 정말 큰 수익 꼭 보시고 다시 연락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다음 전화 연결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호텔 신라 네, 호텔신라 매수가랑 비중은요? 52,000원 100%예요. 오, 52,000원에 100%. 시청자님 지금 비중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실게 되셨어요? 1년 전에 샀다가 네. 물타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100%까지 됐네요. 그러셨구나. 그래도 최근에 흐름이 좋아서 좀 예, 기대가 되실 것 같아요. 매수가 근처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차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바로 권혜영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위원님 어떻게 해볼까요? 네. 네, 호텔신라 지금 상승세가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 종목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막 기대감을 막 품고 막 큰 상승을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환율이 내려가죠. 지금 1,350원이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환율 내려가면은 외국인 관광객 유입되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 관계 개선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는 정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래도 저 바다 멀리 있는 저기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쪽에 있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보다는 이 아시아권에 있는 특히 중국 관광객이 만약에 몰려온다면 호텔 면세 이런 업종들이 제2의 호황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뭐 지금 엔터도 중국이랑 같이 굉장히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호텔 관광업도 미래가 밝다. 그러나 많은 기대를 하지는 말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이제 말씀드리면 자,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일봉인데요. 이제 21선 타고 이제 정배열이 되어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이렇게 쭉 내려갈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 어디에 매물이 있냐면은 6만 원, 55,000원하고 6만 원 사이에 매물이 있어요. 저는 이거 이상은 올라가기 힘들다. 최대 6만 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님 1년 동안 정말 평단 낮추시느라고 추가 매수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거의 다 왔습니다. 꼭 힘내시고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또 전화로 접수된 종목인데요. LG이노텍입니다. 매수가는 45,000원, 비중 30%라고 남겨주셨네요. 매수가가 45,000원인데 지금 LG이노텍 주가를 보니까 149,400원에 종가를 형성했네요. 우와, 그러면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최창림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종목이 이게 맞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45,000원이면 지금 2009년도, 10년도에 매수를 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죠? 예, 그러면 지금 굉장히 오래 갖고 계셨다는 얘기인데 왜 이게 40만 원 넘게 갈 동안 매도를 안 하셨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지금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방이 제한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매도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됐고 기간 조정도 오래 됐고요. 그다음에 가격 조정도 큰 폭으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매도세는 없다.
여기에서 약간의 이슈만 더해지면서 매수세가 붙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번 재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사실 비중을 조금 더 높이셔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사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에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이죠. 근데 지금 아이폰이라든가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관세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 패권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탄력적으로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차량용 5G 모듈 통신 장비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와 함께 좀 탄력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조만간에 지금 3단계 넘어서서 지금 4단계, 5단계까지 지금 갈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주행 테마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또 카메라 모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 전에 한 4개 정도 필요했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16개가 넘게 필요합니다. 그만큼 카메라 모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LG 이노텍이 자율주행 테마로 또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차트상으로는 바닥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서는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여기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차트상으로 분석 자세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제는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위치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접수된 종목 네이버고요. 매수가는 38만 3천 원, 비중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를 봤더니 한 3년 좀 넘게 들고 계신 것 같아요.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제 지인분들도 이렇게 매수가가 높으신 분들 굉장히 많던데 그만큼 들고 계신 분들 많은 종목입니다. 권혜영 위원님, 이 종목 언제쯤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힘드셨겠어요. 근데 지금 네이버 이제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38만 원까지는 과연 갈 수 있을까? 거기까지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중 30%시면은 지금 적극적으로 비중 추가를 해도 되는 타이밍에 와 있거든요. 지금 AI 붐이 일고 있죠. 네이버, 카카오 이거 다 국민 주식이었는데 다 모두 폭락했죠. 그러나 AI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대기업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시대에 저는 네이버, 카카오 다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카카오 가면 네이버 가고요. 네이버 가면 카카오 가고. 그다음에 네이버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대비 사실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여기 23만 원까지 올랐었죠. 저는 다시 올라서 당연히 23만 원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고 목표가 28만 원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8만 원 정도까지 왔을 때는 한 25만 원부터 분할 매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비중 추가하시고 25만 원부터는 분할 매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5만 원부터는 좀 분할 매도로 정리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응원할게요.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넥스틴이고요. 매수가는 52,600원, 비중은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차트 보니까 최근에 5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약수익 구간에 계시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지금 시점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창림 위원님,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네, 넥스틴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웨이퍼 장비를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죠. 근데 지금 아마 지금 매수 단가를 봤을 때는 5월 26일 날 거의 29% 상승한 날이 있었거든요. 이날 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약간 소외된 종목이죠. 반도체 군에서도 약간 좀 소외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적으로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도 지금 5년 동안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서 큰 수익을 보겠다?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적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매수세도 적고 매도세도 적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도가 좀 시장에선 좀 떨어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군에서도 사실 사야 될 종목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시장이 뭐 향후 좀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군은 분명히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메인급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소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변동성이 크지도 않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수익을 내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빨리 편입을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수가 부근은 다시 한번 올 거예요. 매수가 부근 오시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편입하시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본전에서 이제는 종목 교체를 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치즈케이크 님이 와토스 코리아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7,700원에 비중 크시네요. 100%라고 남겨주셨는데 차트를 저도 봤더니 한 작년 고점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비중이 굉장히 크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실 것 같네요. 권혜영 위원님 도와주실까요? 네. 되게 힘드셨겠어요. 네, 저도 지금 차트를 봤는데 거의 24년 4월, 5월경에 크게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죠. 이제 산업용 밸브 만드는 종목인데 지금 밸브 관련 종목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종목은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거래량이 없는 시총도 너무 작고 그러니까 소외 주식이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그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목표 그 매수가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지 좀 그거는 묘연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지금 그냥 기대를 걸어 본다면 이 종목이 이제 20일선이 60일선으로 올라와서 이제 정배열이 되면 그때 이 종목의 어떤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5년, 올해 4월에도 이렇게 올랐다가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손실이 많아서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종목 교체하자. 반토막인데, 왜냐하면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냥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바꾸셔가지고 가져가시면 그게 더 계좌의 손실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즈케이크님 잘 대응해보시고 추가적인 의견 댓글창에 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도 도와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종목도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호걸님이 현대로템 그리고 25,076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대로템 이 종목도 연일 신고가 경신 중이죠. 어제 종가 보니까 15만 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 시청자님은 25,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네요. 장기 보유 중이고 수익 중인데 매도 시점이 정말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최창림 위원님, 언제쯤 수익을 챙겨야 좋을까요? 진짜 매수가가 너무 좋네요. 네. 25,000원이면. 저도 이거 작년인가요? 3만 원대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그거보다 더 빨리 사신 것 같아요. 2만 원대면. 지금 큰 폭의 그 수익권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뭐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이 지금 4조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도 계속적으로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방산 쪽에서는 지금 수주 잔고가 12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매출이 4조 3천억이기 때문에 3년치 물량을 이미 수주 잔고로 쌓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산 볼륨만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공장 증설을 통해서
높일 수 있다라고 하면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업이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남북 경협에 대한 그런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로템이 철도도 대장주거든요. 철도 대장주기 때문에 그 이슈도 또 품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수도권 내에 있는 지상 구간에 있는 어떤 철도들을 다 지화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도 수십조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로템이 그런 철도 분야에서도 좀 관심을 상승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더 큰 내용도 있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종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 그룹주가 아마 큰 폭으로 다 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지지난해죠. 예, 국토교통부 장관과 우리나라 기업단이 이미 재건에 대한 그런 협의안은 다 마련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종전만 된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도 엮이면서 또 움직일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뭐 5일선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적으로 좀 들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뭐 손절가다라고 하면 뭐 한 13만 원 정도가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고 이슈를 계속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품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매도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 충분히 많은 수익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행복한 고민 더하시면서 수익 더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릴 텐데요. 하지만 방송 끝나고 3부에도 이어지니까 걱정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화면 정리하고 유망주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많이 기다리셨던 두 분의 유망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권혜영 위원님, 아까 전에 AI 섹터 강조하셨는데 그 안에서 더 오른 종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여러분 뭐 유명한 종목이죠. 네,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새 정부가 이제 7월 정부 5개사, 5개사 AI 국가대표 기업을 선발 예정이라고 해요. 네, 이제 여기에 이 한글과 컴퓨터가 들어갈지는 아직 더 이제 모르죠. 그러나 이제 대표적인 AI 기업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이런 것들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폭등을 해서 제가 그래도 AI 기업 중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AI 기업을 찾다가 가장 PER이 낮은 AI 기업을 찾아보니 한글과 컴퓨터 지금 PER이 14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하는 AI 기업이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거의 다 적자인데 이건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 흑자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AI 이 정책은 계속 이재명 정부 내내 계속 화제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바닥에서 이제 지금 26,000원 요 정도 됐는데 별로 많이 오르지를 않았고요. 직전 고점 3만 원대도 아직 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3,000원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33,000원 가서 차트 모양 보고 그다음에 7월에 정부가 이제 발표하는 AI 국가대표 기업 선발 내용 보고 그때 이후로 또 추가 추이를 보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AI 기업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전고점 돌파한다고 하셨는데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실까요, 위원님? 네, 목표가 33,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3,000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전고점 돌파하면서 큰 수익도 잘 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는 최창림 위원님은 아까 원전주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안에서의 최애 종목 어떤 걸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우진엔텍입니다. 우진엔텍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장비를 제조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후 원전에 대한 해체 및 그 방사능 폐기물 처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유럽 국가에서 든 아니면 뭐 중동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SMR 관련된 기술력도 독보적입니다.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AI와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원자력 기자재 쪽에서 매출이 80%가 넘게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박스권을 만들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전에 만들었던 저점 구간보다 계속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지금 이 부근에서 지금 최근에 저점이 높아지죠. 예. 높아지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제가 이 원자력 테마는 AI하고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되면서 원자력 테마가 계속적으로 움직일 거다. 그리고 지금은 당장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원전 테마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은 상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지난해 상장했죠. 그래서 상장한 이후에 전 차트인데 저는 이 전 고점도 돌파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짧게 목표가 잡아보면 26,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8,300원 정도 잡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분의 유망주 하나씩 다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화면을 통해서 모멘텀과 가격 전략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공개 방송 동시에 이어질 예정인데요. 한 분씩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혜영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는 신정부 AI 정책에 따른 수혜 업종 및 투자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이제 AI를 심층 분해해 드릴 텐데요.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투자 인사이트에서 폭등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폭등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원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최창립 위원님도 무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무방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정책주가 6월 달에는 강세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6월까지는 정책주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나왔던 뭐 저출산이라든가 뭐 일자리라든가 AI 관련된 종목이 아닌 다른 정책주가 또 있습니다. 아직 움직이지 않은 그 정책주가 조만간에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창립 위원은 하반기를 주도할 정책주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꼭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공개 방송 오전 10시에 동시에 시작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들과 여기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